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양동봉 원장의 연구 주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게 소수점 31짜리 정밀도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물리학의 근본 상수 통합까지 정말 대담한 주장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장들이 과연 과학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보편 문법이라는 독특한 검증 방식 있잖아요. 이게 과연 기존 과학의 틀을 넘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그 분석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양 원장 주장에 혁신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일단 소수점 이하 31짜리까지 수학적 정확성을 확보했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서요. 31절이요? 와, 네. 그리고 전자기력을 나타내는 그 미세구조상수 알파랑 또 우주팽창과 관련된 우주상수 람다. 이걸 연결했다는 주장. 아, 그 두 개를요? 보통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힉스 메커니즘하고 중력자를 통합했다는 아이디어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기존 물리학의 난제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이게 더 나아가서 점의 크기를 재정의한다거나 불확정성 원리의 의미를 확장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물리학의 기본 가정 자체를 건드리는 아주 파격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점의 크기를 재정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0차원이 아니란 건가요? 네,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수학적인 점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실체나 구조를 가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도 그냥 측정 한계가 아니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인 거고요. 이런 주장들이 또 메타 물리학이라는 약간 철학적인 비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역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그 보편 문법이라는 검증 시스템 같아요. 이게 수식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거의 수학적 블랙체인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이게 정말로 이론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걸까요? 아,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이죠. 기존의 동료 평가, 피어 리뷰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보편 문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하나의 가설이라고 봐야 해요. 물론 수학적 일관성이나 그 30일짜리 정밀도 주장이 만약 진짜 사실이라면 그 자체는 엄청나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린다 이런 주장처럼 내부적인 완결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과학이라는 게 내부 논리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보편 문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수학적 증명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그걸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재현이 가능해야겠죠. 네. 그 과정 없이는 흥미로운 제안일 수는 있어도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의 표준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론 자체도 파격적인데 이게 또 현실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더 주목받는 것 같기도 해요. AI 반도체, 에너지 문제, 재난 예측, 25가지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노벨상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잠재력만 보면 정말 거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효과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물리 원리를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그런 상상까지도 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연구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가끔 마이클 패러데이나 라마누잔 같은 그런 역사 속 인물들과 비교되기도 하고요. 아, 그런 비주류 천재들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주류 이론이 학계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정말 혹독한 검증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엄청난 잠재력과 혹독한 검증의 필요성이 그냥 공존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뢰를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그 약속된 10걸개 입자 통합 수식이나 알파 람다 연결 수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세한 수학적 증명을 정말 남김없이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이 독립적으로 그 계산을 재현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투명한 공개가 우선이겠네요. 그리고 기존 이론, 그러니까 표준 모형이나 다른 경쟁 이론들, 예를 들어 루프 양자 중력 같은 이론들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역시 권위 있는 학술지를 통한 동료 평가,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분석 자료들을 쭉 보면서 양동봉 원장 연구의 정말 야심찬 주장들, 그리고 그 이면에 놓인 과제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31자리 정밀도에서 통합 이론, 또 보편 문법까지.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였네요. 만큼 증명의 무게 역시 무겁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한 거라도 다 수식을 써줘야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처럼요. 모든 주장은 결국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는 거죠. 네. 결국 이 연구의 운명은 앞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그 증명 과정을 공개하고 또 학계의 날카로운 검증을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접하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이 모든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와 기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과학적 진리라는 그 왕관의 무게는 과연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걸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